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예술가들에게 거주 그리고 전시 창작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그리고 작가와 지역사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하는 프로그램이죠. 바로 아티스트 레지던스 사업인데요.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강릉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티스트 레지던스 사업 2기 입주 작가들로 선정된 작가분들 모셨습니다. 자, 김지수, 이태현, 정영도 세 분의 작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되게 다들 잘생기시고 아름다우시고 예, 멋지십니다.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강릉 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인사를 좀 해주시죠. 카메라 보시고. 예. 네, 안녕하세요. 강릉 파이스트 레지던시 2기 작가 김지수입니다. 멋진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화면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네, 약간인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아트 하고 있는 이태원입니다. 헬로 이슈토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강릉 시민 여러분, 강릉 문화재단 파이스트 레지던시에서 작업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한 달 정도 체류를 하고 있는데 벌써 강릉 너무 사랑에 빠질 정도로 굉장히 멋진 도시인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영도 작가님. 안녕하세요. 페인터 정영도라고 합니다. 먼저 강릉에 와서 지금 한 15일에서 16일 정도 체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강릉이라는 도시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지만 점점 알아가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페인팅 하면서 정말 즐기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작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오게 되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릉은 이야기로만 듣고 여행 오시고 이러셨을 것 같은데 이제 직접 생활해 보시니까 좀 전하고 지금하고 또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예, 작가님 어떠세요? 먼저 강릉 같은 경우는 사실은 피서지라든지 네. 아니면 겨울에 너무 추울 때 잠시 피신해 온다든지 네. 그런 목적으로 많이 왔었어요. 근데 네. 한 7개월 전, 8개월 전쯤에 이 파이스트 레지던시 1기 작가님 중에 한 분이 공신혜 작가님 덕분에 보고 전에 초대를 받았고 네. 이 레지던시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됐고요. 그 다음부터 강릉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생기면서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주최하는 다른 관장님의 이런 강연이라든지 하는 네. 것을 듣고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에 2기 레지던시에 어플라이하고 다시 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도시를 조금씩 알아간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점점 매력에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릉의 매력에 빠지고 있다. 아, 예, 좋습니다. 자, 이태현 작가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가님과 조금 다르게 좀 너무 사적인 경험인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쯤에 저희 친구들하고 강릉이랑 정동진에 여행을 왔어요. 네. 근데 제 인생 처음으로 어른들 없이 친구들끼리만 왔으니까 굉장히 강렬하고 네. 이른바 약간 청춘의 기억 같은 느낌이 강릉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다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제가 한 달 정도 살면서 느끼는 것은 바다도 물론 되게 좋은데 네. 소나무 숲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특히 안목에서 송정해수욕장까지 가는 길에 창해로라는 길에 네네, 소나무 그렇죠. 숲이 쫙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산책도 하고 뭐 자전거도 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경험이고 그리고 또 저는 대도시에서 나고 자라고 또 대도시에서 계속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더 그런 점인 것 같은데 건물이 좀 전반적으로 낮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하늘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천문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해가 되게 아침 해가 되게 강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되게 기분 좋은 아침을 매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은 인상을 갖고 계신데 그 소나무 숲이 소나무가 많아서 좋은데 봄에는 이제 알레르기가 그렇죠.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안 좋습니다. 예, 자 김지수 작가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관광지로 강릉을 오가다가 거주하게 된 지는 지금 반년 정도 되었는데요. 네, 그동안 강릉에 대해 얘기하면 보통 바다와 커피를 떠올리기 쉬운데 저는 이 두 가지로 강릉을 대표하기에는 좀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매력이 많은 도시인 것 같아요. 선교장이나 허균 헌안설원 기념공원과 같은 자연 속의 역사 공간이라든가 경포 습지, 생태저류지 네. 같은 자연 공간 그리고 강릉 시립미술관이나 강릉 아트센터 등을 방문하고 경험하면서
문화와 예술,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지역사회에서 좀 어떤 영향을 주고받게 되실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또 기대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한 달 정도 되셨으니까 뭐 지역에서 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좀 어떠세요? 좀 이렇게 기대되는 게 좀 있을까요? 지역에서 기대되는 거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낯섦이죠. 낯섦고 있고 그 저는 외지인이다 보니까 고립감도 있어요. 네. 그런 두 낯섦과 고립감 그리고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제가 지역사회 주민들을 관찰한다던가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나눈다던가 그런 활동들이 평상시에 제가 쉽게 겪지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레지던시 활동의 굉장히 이점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르게 감각할 수 있다는 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자산인데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기대되고 앞으로 강릉 선생님들, 강릉 시민분들 만나서 얘기하고 듣는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미디어를 전공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저희 미디어 전공은 이제 언론이나 신문방송학과 이런 거였는데 이거 예술 쪽 이쪽에서 어떤 작품일까요? 전공 문제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저도 실제로 신문방송학과 출신이고요. 아 그렇군요. 아 선배님. 네. 네. 실제로 신문방송학 출신이고 미디어 아트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넓은 의미로는 잘 아시겠지만 왜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말 있잖아요. 네. 그렇게 치면은 두 분 작가님들도 미디어 아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굳이 이제 미술 씬의 단어로 정의를 하자면 컴퓨테이션 기술과 네트워크 데이터로 어떤 현상을 표현하는 것을 미디어 아트라고 한국에서 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미디어 아트 기술 중에 하나인 프로젝션 매핑과 입체 음향을 활용해서 제가 하고 있는 주제의식인 실제성과 존재에 관해서 다시 감각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정영도 작가님도 좀 설명을 좀 어떤 작품이신지. 예. 저도 미디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미디어라는 게 진짜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떤 수단이잖아요. 예. 저에게 있어서 그 수단이라는 것은 붓과 어떤 평면 위에서 그것을 어떻게 그려낼 것이냐의 문제인데 전공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페인팅 전공을 나왔고요. 대학원과 대학교를 다. 예. 그리고 페인팅이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또 나뉘어지더라고요. 네. 동양화와 서양화로. 예.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서양화 전공이 되겠고 유화라든지 아니면은 현대적인 미디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약간 플라스틱한 아크릴릭 페인트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네. 김지도 작가님. 네, 저는 동양화를 전공했어요. 이제 동양화라고 하면 보통은 사군자나 민화를 떠올리시기 네네, 그렇죠. 쉬운데 꼭 네. 그렇지만은 않고요. 이제 주제는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이제 매체를 필묵 중심으로 동아시아 전통 회화 재료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이쪽 예술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 좀 여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작가님들마다 내가 주로 이런 거를 좀 표현하고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떠세요? 어떤 게? 예. 주제를 여쭈어 보신 거라면은 예. 주로 내용적으로 저는 사람들 간에 야기되는 사람들 간의 소통에서 야기되는 어떤 관점의 차이, 그로 인한 오해에서 비롯된 이야기와 생각들을 해학적으로 풀어내고 있고요. 또 그것만큼 서사를 이끌어가는 과정이라든지 그 시간들을 페인팅 안에 좀 정적으로 담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페인팅이라는 건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네. 저는 동적으로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인팅이란 것을 너무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좀 지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들을 보고 관찰하고 시간을 가지다 보면은 굉장히 동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사실은 팬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팬덤이라는 게 지금 아이돌이라든지 대중문화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예술이 되는 음악이라든지 그런 필드만 있는 게 아니라 페인팅이나 이런 시각예술 분야에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음악을 이렇게 발매를 하고 처음 데뷔를 했을 때부터 팬덤이 생기기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방향성과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바로 채취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팬들이 늘어나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듯이 페인팅이나 시각 예술 분야 역시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켜봐주고 애정 어린 시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사실 저처럼 이 예술 작품이나 이런 거를 잘 모르는 이런 이제 일자 무식쟁인데 그 작가분들의 의도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챌 수 있는 팁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림 뭐 예를 들어 그림을 보고 방금 말씀드린 팬덤이 아닐까요? 지속적으로 팬덤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주신다면 하지만 그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것은 작가의 역량인 것 같아요. 무언가를 생산해내고 네. 그것을 보게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갖게끔 하는 것은 작가의 숙제고요. 만약 그런 숙제를 잘 해냈다면은 당연히 관객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스럽게 봐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아 제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우문현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자 그 미디어 아트를 또 하시는 이제 이태원 작가님께도 좀 주로 좀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 계신지. 예. 저는 환경 그러니까 네이처보다는 그 인바이먼트적인 환경과 그 속에서 관계를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정말 그 미디어 속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환경과 관계에 관해서는 저희가 왜 제 환경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탄생된 환경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기자님의 환경과 저의 환경은 삶의 환경과 더불어서 해석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면서 서로를 양해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것들은 자신의 존재를 지키면서 타인의 존재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우리가 공존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거시적으로 우리 사회가 조금씩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미시적으로는 그 안에서 충돌도 많고 갈등도 많죠. 네. 사건 사고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희망과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마찰을 지켜보고 있고요. 두 번째 미디어에 관해서는 제가 아무래도 신문방송학 출신이다 보니까 미디어에서 그려내는 어떤 이미지라든가 표상 같은 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에 나오는 추석 명절의 화목한 가정 그리고 지금 저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30대 예술인은 이래야 돼라는 네. 모습들이 저희가 매체를 통해서 너무나 익숙하게 받아들여지고 또 그것을 추적하고 혹은 따라하려는 것들이 저도 당연히 있고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펼쳐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런 현상이 있다. 우리는 그 현상을 어떻게 감각하고 어떻게 주도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정관념에 대한 재해석, 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그 또 궁금한 게 이 예술가분들은 또 영감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도 어디서 어떻게 발굴을 해지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김진수 작가님 좀 어떻게 네. 저는 내용적인 면에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내면의 자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삶의 순간순간을 대하는 자세, 태도라든가 그때의 감정 등을 반추상으로 작업하고 있는데요. 저는 주로 자연환경과 책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영감을 얻습니다. 삶의 희로애락이 담긴 책과 음악을 통해서 이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작업으로 풀어내는데요. 저는 주로 한국의 전통 종이인 장지와 순지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지 같은 네, 맞습니다. 당나무로 만든 예. 종이고요. 수천 년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에서 좀 많은 영감을 좀 얻고 계신데 이게 네. 사실 동양화라는 것 아까 살짝 말씀은 해주셨지만 네. 이 맨날 이렇게 난치고 뭐 이런 것들이 그쵸. 저희가 상상이 되는데 이제 다양한 것들을 이제 그 재료만 동양 걸로 맞습니다. 네. 사용하신다 그러는데 네. 그럼 강릉에서 산책하시면서도 영감을 좀 얻으세요?
네, 저도 앞으로 저 강릉의 경포라든지 소나무가 우거진 해변 그리고 강릉의 맑은 공기와 바람 등이 제 작업에 어떻게 녹아들어갈지 저도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예. 근데 그 경포 호수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네. 산책 자주 가는데 거기는 계절 변하는 거를 느낄 수 있으니까 아. 그게 좀 너무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거기서 바라보는 이 대관령도 계절마다 달라요. 아, 해넘이가 다르더라고요. 네. 저도 나름 이러면 좀 약간 감성적으로 보일까 싶은데 어떠세요? 좀 영감을 주로 어디서 얻으세요? 저는 이것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주제의식인 실제성과 존재에 굉장히 철학적인 담론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림자가 있으려면 오브제가 있어야 되고 어둠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한 요소들이 미디어 아트에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두 분과 달리 컴퓨터에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컴퓨터 안에서 가상의 공간에서 가상의 오브제에게 어둠을 주기도 하고 빛을 주기도 하면서 그 오브제에게 저를 투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어둠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작업을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성적인 욕망입니다. 예. 성적인 욕망은 굉장히 솔직한 거라고 봐요. 근데 드러내지 않고 굉장히 퍼스널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성적인 욕망이 내가 왜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이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배운 사회인으로서 교육을 받은 사회인으로서 어떻게 해소하고 건강하게 내가 이 욕망을 풀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타인들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이 정말로 매스미디어 혹은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소셜에서도 많이 지켜보고 있어요. 정영도 작가님도 약간 이 영감 어디서 주로 찾으시는지 궁금해요. 뭔가 특별한 대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일상에서 예. 영감을 많이 얻습니다.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약간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그래 맞아 이러면서 공감하고 네. 이해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때로는 서로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서 공감을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막 이런 어떤 일종의 아규먼트가 발생을 하면서 막 싸워요. 싸우는데 알고 보니까 그 얘기가 내 얘기야, 내 얘기가 또 그 얘기야 하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를 다른 표현 방식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이러한 일상의 사소한 오해 또는 미스커뮤니케이션 그런 소통 아니면 불통 안에서 저는 받아들이는 게 많고 그런 것들을 소재로 이야기들을 끌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또 다른 한 가지 흥미로웠던 거는 그런 일상이라는 게 항상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뭐라 그럴까 변화가 없는 일상 안에서는 또 영감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레지던시라는 곳에 아티스트들이 다 지원을 해서 새로운 곳에 적응을 하고 그곳에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맞는데 첫날 강릉에 딱 도착해서 막 짐이 너무 많았어요. 막 도구들, 붓들도 물감도 많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옮기고 있는데 어디서 틱틱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근데 저는 진짜 무슨 신라의 후예도 아니고 어떤 사나이가 활을 계속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데 굉장히 쇼킹해요, 진짜. 실제로 보면은 내가 이거 현실 세계에 있는 거 맞나 할 정도로 이게 건물이 다른 건물이긴 해요. 그분 소유의 건물이긴 하겠으나 진짜 지척에 있어요. 한 5발자국을 걸어가면 그분과 악수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근데 강릉 보통 곳이 아니다 여기 하면서 그날 저는 그분에게서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레지던시에 앞으로 있는 기간 동안 배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날 배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것은 이런 것이지 라는 생각, 영감은 이런 것에서 얻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세 분 작가들에 대해서 그리고 강릉에서 활동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